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근 126페이지예요. 이 토형치기 이제 동그란 부분인데, 토형치기의 큰 장부는 이제 비장과 위장이 크죠. 토형치기는. 그리고 작은 장부는 신장, 방광, 간장, 담낭.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신장, 방광은 흡수를 하고 간장, 담낭은 목흡수를 못하죠. 그래서 간장, 담낭이 약합니다. 지배하는 부위를 보면요. 슬관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슬관절. 이게 무릎이에요. 슬관절이 무릎인데, 어제 이제 어저께도 내 친구가 무릎 수술을 했어요. 우리가 수술을 하면요, 수술을 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몇 번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경락과 신경이 끊어져요. 수술을 하면은 경락과 신경이 끊어져. 이걸 짜게니까. 그렇잖아요? 무릎 수술을 하면 무릎을 이렇게 뜨면 여기에 지나가는 경락과 신경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경이 끊어지면 통증이 없죠.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어떤 염증을 느낄 때는 뭐라면 내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못 느낄 적에는 어떻게 돼요? 내 신경이 죽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는 빠르면 3년, 건강한 사람은 3년, 그렇지 않으면 5년 안에 그 회복이 돼요. 신경이 우회술이라고 하죠. 자꾸 이렇게 옆으로 뻗고 해가지고는 그게 회복이 돼요. 그러면 회복이 돼서 신경이 연결되면 또 다시 아파지는 거예요. 다시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때에 의사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또 아프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신경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재발됐다. 우리가 거기에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재발됐다는 것은 병이 다시 나갔다는 뜻인데 실제는 뭐예요? 신경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모든 질병은 음식으로 치료를 해야죠. 그냥 무조건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제 슬관절이 우리가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제일 아픈 게 무릎관절이에요. 제일 통증을 많이 느끼고 수술을 많이 하고 하는 게 무릎이에요. 무릎관절. 근데 이 무릎관절도 그거예요. 비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무릎까지 가는데 그 호르몬 분비가 적으면 무릎을 못 가는 거예요. 무릎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어떻게 돼요? 관절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뼈가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장이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이 단맛이에요. 단맛을 많이 먹어주면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 퇴행성 자꾸 그러는데, 이 퇴행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말은 맞지 않죠. 왜 안 맞는가 하면 우리의 연수가 12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성경에 120년을 정해져 있고 황전에게는 43,200일 정해져 있어요. 근데 40도 안 살았는데 무슨 퇴행성이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슬관절 이거요 절대 수술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 수술. 대퇴부도 똑같아요. 대퇴부도 여가 아프다는 말이에요. 대퇴부 여가 무릎 위에 여가 아프다는 거. 그러면 그 아픈 것을 갖다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를 해요. 스스로. 그걸 참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참는 것이. 스스로 치유할 때까지 참아줘야 돼. 배통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배통. 거의 다 보면은요, 이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가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기와 곡기를 내가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너무 많이 먹어서 원기를 잊으니까, 그렇죠? 원기를 잊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항상 원기를 보호해주는 수준으로 먹어야 돼요. 이것이 소식이거든요. 보호해주는 수준으로 먹어야만이 원기가 항상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많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많이 먹어버리면 살이 찌면 병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식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또 곡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곡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원기가 세전해지죠. 원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시대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영양가가 충분합니다. 우리 60년대 잘 모르죠? 또 해방 직후에 또 6.25 사변이 일어나서 사변 직후에 그때 진짜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영양실조로 인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영양실조로다가 많이 죽었어요. 병도 많이 나고. 근데 지금 영양이 너무 많아. 아무 걸잖아요. 또 입술. 네, 원장님 강의 끝나고 전화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유방, 지배. 이것이 다 토에서 지배하는 부위다. 이 지배하는 부위를요, 잘 기억들을 하셔야 돼요. 각 장부마다 지배하는 부위가 다 다르요. 지배하는 부위가. 그래서 지배하는 부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장부에 이상이 생긴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격을 보면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해야 돼요. 토형은 성격이 어떻다, 화형은 성격이 어떻다. 이제 그 체질별로 요걸 기억을 많이 해줘야 돼요. 확실하고 철저하고 정확하고 틀림없고 요골수다. 하나밖에 모르면 일편단심. 배운 대로 한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토형들이 어떤 사물을 보면요, 아주 정확합니다. 네, 정확해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배운 대로만 하는 거예요. 사가 없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용이 있고 믿음성이 있고, 그리고 토형들은 이 화합하고 결합하고 통일한다고 하는데 뭉치는 힘이 있죠. 뭉치는 힘. 단단하고 굳건하다. 이 토는 우리가 흥으로 표현을 하는데
흙을 단단하고 굳건하다는 그 흙의 표현과 그 성격의 표현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령대로 실행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밖에 몰라요. 이거는 이런 토형들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이런 넘의 일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스스로도 물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스스로 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요. 표현이 단순하고 타단적이다, 고지식하기 때문에 복잡한 일을 시더라고. 이게 본래 태어난 성격인데 여기서 그냥 전체를 다 읽을 게 없어요. 뭐를 봐야 돼요? 확실하고 철저하고 정확하고 일편단심 하나밖에 모릅니다. 이게 토형의 본래 성격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화토형, 또 토금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또 보죠. 이렇게 봤을 때 화와 토, 토와 금, 그렇죠? 그래서 화토형과 토금형, 목토형이나 수토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생과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토형을 가진 분이나 토금형을 가진 분들은 보면 뭐든지 정확하지 않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토형의 얼굴이 토형이다, 화토형이다, 토금형이다, 이런 토형을 가진 사람들은 틀림없고 정확하다는 것만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른 것도 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근데 이제 병이 든다는 것은 토형도 병이 들 수가 있고, 목형도 병이 들 수가 있고, 화형도 병이 들고, 모든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다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뭐냐? 병든 성격에 토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목청은 원래부터 토가 약해요. 목청 원래부터 토가 약하거든요. 근데 이 수염도 어떻게 돼요? 수염 같은 사람들도 뭐가 약해요? 수염도 토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토가 약한 사람들, 위장이 약한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위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상망상하고 그냥 하루 저녁에 뭐 비와지고 며칠 졌다 부셨다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하고 나 혼자 그냥 뭐 목건 남편이고 어디 뭐 여행 갈 생각 뭐 이런 공상망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공상망상의 안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신경이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면서 이 신경이 제일 약해요. 그래서 이 신경이 한참 그 공상망상을 해가지고 어떤 그 위에 자극이 딱 오면은 신경이 멈춰버려요. 딱 멈춰. 그 정도까지 하죠. 그래서 이 요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공상망상이 생기면은 이거는 공상망상이라고 딱 끊어야 돼. 끊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아니다. 끊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자, 호언장담하고 거짓말 한다. 뭐예요? 호언장담하는 건 뭐예요? 뻥치는 거죠. 뻥치는 거. 그죠?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래요. 선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와 진짜 내가 어떤 그 거짓말을 하는 거. 여기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하나 있는데, 그런 그 거짓말 하는 것도 내가 선의적으로 어떤 거짓말은 다시 또 회복은 될 수 있지만, 하기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이가 약한 사람들. 자, 우리 원래
토는 뭐예요? 이 황색이죠. 색이 황색. 황색이죠. 우리가 지금 얼굴이 다 황색이죠. 그죠? 근데, 자, 백이는 뭐예요? 백이는 백색이죠. 또, 흑이는 검은색이죠. 황인종은 황인종만의 체질이 있고, 백인은 백인종만의 체질이 있고, 흑인은 흑인종만의 체질이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세 부류의 인구가 지금 세 부류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황인종은 원래 단맛이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단맛이 부족해가지고서로 밖으로 표출된 색이 황색. 그래서 우리는 단맛을 많이 먹어야 돼. 단맛을. 지금 테레비 같은데 이런데, 그런데 보더라도, 이 요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그런 걸 보더라도 아니다라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아니다. 지금 방송이고, 뭐, 테레비에 나오고, 뭐, 박사고, 의사고, 뭐, 정치인이고, 누구보다 다 달게 먹으면 안 된다. 뭐, 맵게 먹으면 안 된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우리 황인종은 뭐예요? 원래 농경민족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대, 3대, 4대가 한 식구로 살았어요. 2대, 3대, 4대가 막 한 집안에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이 100가족이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막 다툼보다는 뭐가 있어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럿이 살다 보니까 먹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먹는 문제가. 그래서 음식이 충분하면 뭐 먹는 것도 뭐 괜찮은데 음식이 부족하면 자꾸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뭐예요? 이 하수죠. 많이 먹는 거. 자꾸 많이 먹는 거. 이 하수에 나타나는 증상이 눈 밑에. 눈 밑에, 그죠? 여기가 스낵자리예요. 여기 팀자리가 스낵. 여기가 스낵자리인데, 여기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두툼하게 쳐져 있어요. 이것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뭐예요? 이 하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원래의 위에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는 만큼 이것도 늘어나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쁘게 하려고 이걸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소용없어요. 수술해서 많이 먹으면 또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쑤시게. 그래서 내 이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몇 세대가 살다 보니까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 황인종들은요, 땀구멍이 커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가 찹니다. 우리 황인종들은 이가 찰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황인종의 구조상 땀구멍이 커요. 땀구멍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멍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폐로만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살갗으로도 호흡을 해요. 근데 땀구멍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열이 빨리 밖으로 나가요.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잖아요. 귀가 차요. 그래서 항상 황인종들은 따뜻한 음식을 먹어요. 따뜻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따뜻한 데서 잠을 자야만 몸이 풀리고. 한 예를 들어서 백인들이, 우리 서부 영화에 보면 백인들이요, 말 타고 가다가 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 펴놓고 거기서 자요. 그냥 밤이 하나도.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요, 땀구멍이 작아가지고 속에 열이 많이 밖으로 배출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속이 따뜻해. 아무 데도 자고 탈이 없어, 그 사람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여자분들이 계시지만, 출산을 하잖아요. 애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 황인종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몸조리를 해야 돼요. 몸조리를 하나 하면 산후풍입니다. 근데 백인들은 어때요? 애기 낳고 그냥 그대로 찬물 가서 목욕하고 그날부터 수영장 다니도 아무 탈이 없어요. 그만큼 속이 따뜻하고 이렇게 체질이 달라요. 이렇게 체질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 병원에 가서 자꾸 진료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황인종은 결국은 뭐예요? 실험대상. 될 수 있으면 병원을 안 가는 게 내 자연 치유력으로 나쁘는 게 그것이 내 몸을 보호합니다. 그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공상망상과 같은 거죠. 의심하여 의부증, 의처증이 생긴다. 그 의처증 생기는 남자들 많잖아요. 의부증 생기는 남자들도 여자들도 많겠지만 이런 의처증, 의부증이 어디서 와요? 이가 차지니까 그거를 정신질환으로 해가지고 신경외과에 가서 정신질환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저런 것이 없어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위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식이에요. 위를 따뜻하게. 그 위가 따뜻해지면 모든 만족이 다 사라지죠. 미련하고 게을러. 좀 게을러요. 미련한 거는 잘 모르고 좀 게을러. 반복해서 말하고 또 행동한다. 이런 것도 내가 자꾸 내가 어떤 의심이 나니까 내가 의심이 나니까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아까 저쪽에서 본래 태어난 성격에서도 확실한 것이 본래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병이 들었을 적에도 그런 본래의 성격이 또 표출되었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거추장스럽다. 저런데 거추장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필요 없는 것을 필요 없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한 가지만 외울수록만 한다. 그 얘기죠. 부담스럽게 처신하고 추진력이 약해요. 추진력이 약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가 병이 들은 것도 있지만은 추진력이 약한 것은 심장도 약하고 또 뭐가 약해요? 간이 약해요. 간. 대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진력. 습기를 싫어한다. 저거는 이제 오행 속성표에 보면은 여기 오행 속성표에 나와요. 습을 싫어한다. 장하의 계절이란 말이에요. 계절로 보면은 그래서 습을 싫어하죠. 고른 음식이나 단맛을 좋아한다. 고른 음식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우리가 참외 있죠. 참외가 보통 단맛인데 거기에 그 속이 조금 고른 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좋아해요. 원체 다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황인종은 누구를 막론하고 황인종은 어떻게 돼요? 달겨 먹어야 된다. 달겨 먹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내 것을 가져야 돼. 육체적 증상,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정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육체죠. 건전한 생각은 어디에서 나와요? 건강한 육체에서 나오죠. 정신이 아무리 좋아도 육체가 건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세상마다 다 귀찮아. 세상마다 다 귀찮아. 감기 한번 걸리고. 그렇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 됐든 간에 건강.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육체적 증상이 이제 딱 나오는데요. 이 증상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비장과 이장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비장과 이장이 차거나 막히거나 이랬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발 1, 2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발 1, 2기 이상. 그러면은 12일주도 내가 드렸을 거예요. 12일주도. 기침자구나. 아니, 됐어. 요건 됐어. 예, 됐어요. 12일주도를 보면은, 안 나오나요? 여기 나오죠? 네, 여기에 보면은, 이 발 여기 있죠, 그죠? 일지에 보면 은백이 나오고, 또, 이지에 보면 옆에 나와요. 이거 없으신 분이 있나요? 그래서 일지와 이지, 그렇죠? 일지와 이지에 뭐가 있어요? 비장경락과 위장경락이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토형은 음책이죠. 토형은 음책이다. 네,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여기는 전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12페이지 비장경락도 여기에 보면은 그 은백이 나와요. 잘 보면은 첫 발가락에 보면은 12페이지 여기 12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발가락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엄지 발가락에 은백이 나와요, 그죠? 네, 은백이 나오고, 또 이제, 거기서로 딱 넘기면은 11페이지. 딱 넘기면 11페이지 보면 제일 끝에 머리에 보면 옆에가 나오죠. 둘째 발가락에 옆에가 나오죠. 그죠? 그게 위치. 비장과 이장의 경락의 끝과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 발 1지 이상이 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발 1, 2지 이상이 있다. 1지가 엄지발가락이죠. 2지는 두 번째 발가락이죠. 그 발가락이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뭐예요? 위장이 젖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위암이나 비장암, 이 환인종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위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위암. 위장병이에요. 얼른 얘기하면 위장병이 제일 많이 걸리고 또 제일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위장이에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많이 먹으면 위장병이 걸리고 작게 먹으면 고쳐져요. 많이 먹으면 위장병이 걸리고 작게 먹으면 고쳐져요. 이게 이게요. 그래서 항상 소실하시라는 거고. 자, 슬랭, 슬통, 슬관절 염이 나오죠. 무릎 슬자죠, 무릎. 그렇죠? 자, 무릎이 냉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무릎에 통증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염증이 생긴 거예요.
무릎에 염증이 오고 무릎이 차고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겉들보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위에 체중이 무거워서 물려서 그렇다. 그거는 보는 사람의 이론. 보는 사람의 이론으로 봤을 때 무거우니까 물렸으니까 아프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무거움을 줄이면 돼요. 그죠? 안 먹으면 줄어져. 근데 자꾸 먹으니까 이놈은 늘어나지. 밑에 받쳐주는 놈은 힘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플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위가 병이 나면은 무릎이 아프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는 무릎 환자들은 무조건 위장병 아니에요. 무릎이 아픈 사람 무조건이야. 그래서 위만 고치면, 위만 따뜻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무릎은 손을 안 대도 막. 손 댈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무릎이 아프니까 여기 수술해버린다. 이게 수술해. 그러면 수술을 딱 하면 여기를 메스, 칼이죠. 그죠? 칼로 이렇게 찢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찢으면 어떻게 돼요? 경락과 신경이 끊어진잖아요. 신경이 끊어지니까 통증이 없죠. 아픈 줄은 모르요. 그러면 나섰다. 근데 그것이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이제 신경이 다시 살아나갈수록 다시 무릎 신경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경이 살아났으니까 좋아서 춤을 춰야 될 판인데 병원에 가면 재발했으니까 다시 수술하고 재발했다. 이상하죠, 그죠? 재발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경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또 다시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통증을 느끼거나 염증을 느끼거나 어디가 아픈 것을 느낄 적에는 우리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제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빨. 치과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충치 같은 거 치료할 때 보세요. 신경을 끊어버리잖아요. 신경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빨 자체는 죽었지만 통증이 없어요. 약간 우리 몸은 똑같아요. 신경만 끊어버리면 통증은 사라져요. 전두통. 우리가 그 머리 아픈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가, 누구든 이렇게 보면 머리가 이렇게 나는 데가 있어요. 머리, 이렇게가 이렇게 갈라진 데가 있죠. 그죠? 여기가 투유라고 해서, 예, 위경란이에요. 투유. 예. 투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안 아파본 사람들은요, 밥을 한번 두 그릇 잡숴보세요. 한번 두 그릇 잡숴보세요. 그러면 통증이 와요. 예, 옵니다. 근데 평상시에 먹던 대로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습관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죠? 습관적으로 먹는데 거기서 조금 더 먹고, 거기서 조금 더 먹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통증을 못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벽이 자꾸 이걸 한 번에 왕창 먹어가지고 탁 늘어났어요. 그럼 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벽이 들어가네. 그래서 앞머리가 아프면 아, 내가 밥을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밥을 많이 먹었구나. 동명은 소리 나는 거죠. 여기. 자, 여기가 뽀록 소리가 날 때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많이 잡수고 물 많이 잡수고 이렇게 하면 무섭잖아요. 출렁출렁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죠. 그건 장에서 나는 소리. 출렁출렁 소리가 나죠. 입과 입술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데 보면은 무슨 뭐지 피곤하고 그러면 뭐가 나죠. 상처가 나죠. 예. 그럼 아파요. 그거는 오라메디인가 뭐 연구가 있어요. 그죠? 오라메디, 그죠? 오라메디를 바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꿀을 내가 먹고 꿀을 발라주면요 한 2, 3일 먹었어요.
근데 오라메디 같은 경우는 계속 발라줘야 되잖아요. 네. 계속 발라줘요. 그래서 입술이나 입이 왔을 때, 또 이제 입 안으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입 안으로. 요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도 꿀을 먹고 꿀을 발라줘요. 그러면 그 증상이 없어져요. 비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비만이죠. 곡기가 원기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기를 보여주는 선에서만 먹어야 돼요. 보여주는 선. 원기가 쇠약해지면 내 명이 짧아질 수 있어요. 원기가 쇠약해지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인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복상사를 한다고 하죠. 복상사, 얘기 들어봤죠? 이 복상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조련 수용하시는 분이 젊은 부인을 다시 얻어가지고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심장마비를 죽었다고 그러죠. 거의 다 그거예요. 심장마비를 죽었다. 심장이 멈추니까 물론 그건 죽은 거죠. 근데 뭐예요? 원기가 있고 곡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곡기가 많이 먹으면 원기를 추워내버리면 살이 찐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원기를 보여주는 손으로 먹으라고 그랬죠. 이게 소식이죠. 근데 이거를 보여주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원기가 떨어지겠죠. 원래의 기운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뭐예요? 기운이 세전해진다. 기운이 세전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섹스를 한번 하는데 그 기운이 얼만큼 소비되는가 하면 2km를 뛰어갔다 온 그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100m를 2km. 아니 100m를 빨리 중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비된 에너지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보충을 해줘야 돼, 이걸. 그죠? 보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충을 못해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원기가 자꾸 쇠약해지면 내가 건강해 보여도,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원기가 쇠약해지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원기를 보여주는 선에서 항상 이 원기가 보여야 돼. 넘어도 안 되고 떨어지도 안 되고. 지금 그 비만 얘기를 했지만요. 항상 넘어가면 곡기가 넘어가면 비만이거든요. 지금 우리 식생활이요. 서구화돼가지고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하루에도 고기를 안 먹으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고기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죄송합니다만 이 이미지로 내려가 이미지로. 그러면서 배가 일커거든요. 이게 뭐? 품이 안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씬해야지, 우리 몸이 무거우면요. 아까 그 저기 게을러지는 것 같이. 몸이 무거우면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배꼽 부위의 유동기 적지. 이것이 영양이 부족했을 적에는 이게 많았었어요. 적이라고 해가지고서 딱딱한 것이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건 각 장부마다 다 있어요. 간은 우측에, 또 폐는 좌측에, 또 심장은 위에, 배꼽 위에, 또 이건 배꼽 밑에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지금은 영양이 많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이게 딱딱한 정이 있어가지고 힘으로 다 그거를 그렇게 나가주서로 없애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없고요. 발 뒤꿈치가 갈라진다. 이 경락은요, 우리가 보는 이 경락이, 한번 이 경락을 먼저 볼까요? 경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발끝머리에서 머리끝까지 되어 있죠. 그죠? 발끝머리에서 머리끝까지, 뒤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의 이의 신경과 이의 경락은 전신으로 다 퍼져 있다고 봐야 돼요. 전신으로 다. 이게 지금 한쪽만 되어 있지 좌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에 다 퍼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이 경락은 이렇게 보고요. 보고 발꿈치가 갈라지는. 그래서 발 뒤꿈치에다가 막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프니까. 그거 엄청 아프고. 그런 분들한테 내가 설탕하고 물 좀 많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연고 바르고서는 또 테이프 또 붙이고. 안 먹으라고 설탕 먹으라면 안 먹어요. 많이 먹어야 돼요. 설탕도 꿀통탕이나 흰설탕 빼고 흰설탕이나 그러니까 백이나 황이나 흑설탕이나 이 속에는 당질이 다 들어있어요. 당질. 액상과당은 없어요. 액상과당. 그건 뭔가 하면요, 이거는 당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다 당분이 있기 때문에 비장, 위장을 보호해주고 인슐을 만드는 원료로다가 쓸 수가 있는데, 이 액상과당은 어떻게 돼요? 당질이 없기 때문에 인슐을 못 만들죠. 인슐 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액상과당은 실제 단맛만 나요. 그러니까 이거 흑설탕이다, 누가 흑설탕에다가 카라멜을 이렇게 해가지고 새카매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무엇을 했든지 간에, 지금 음식 첨가물 안 들어간 거 있어요. 무엇을 했든지 간에 설탕 자체에는 당질이 다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쓰임새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거든요. 눕기를 좋아하고, 아까 같이 뭐예요? 자기 몸이 기대하고, 그렇게 자꾸 눕는 거 좋아해요. 자, 천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건 오래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말인데 한참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한참 일하다가는 좀 앉아야 되고, 밤 되면 누워야 되고, 또 갈 때 좀 걸어야 되고 그러는데, 걷기를 계속 몇 시간을 한다든지,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 간다든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걷는 것을 너무 오래 걸으면 어떻게 돼요? 간이 상해요. 너무 오래 걸으면. 자, 오래 보면 뭐예요? 책을 본다든지, 텔레비를 본다든지, 무엇인가를 막 보고 있으면 심장이 약해. 앉아있는 것도 똑같이 오래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가 상해요. 우리가 여기서 빨리 생각할 때 택시기사들 있죠. 택시기사들. 자,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어떻게 돼요? 위장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택시기사 항상. 보통 2시간, 3시간을 앉아서 운전만 해요. 그러면 수련 보러 갈 때만 잠깐 나갔다 오고, 점심 먹을 때만 잠깐 나갔다 오지, 계속 앉아서 오잖아요. 그래, 오래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가 상해요. 또 오래 누워있어. 폐병 환자들이 눕는 거죠. 폐병 환자들이. 여기서 지금 눕기를 좋아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죠. 근데 폐가 약한 사람도 자꾸 눕기를 좋아해요. 또 오래 서 있는 것은 안 좋죠. 근데 수가 강한 사람들은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더 편해요. 서 있는 게. 그래서 무엇이든지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많이 하면은 장부가 상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 눕기를 좋아하고 이거는 게으른 사람. 또 하치통. 이 아래 그 이빨, 아래 잇몸 여기를 얘기해서 하치통. 위에는 상치통이죠, 그죠? 상치통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폐대장. 금으로 가야 되고, 하치통은 토로. 속쓰림, 독보증, 위궤양, 출혈. 여기서 이제 속쓰리는 것은 위가, 궤양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위에 어떤 이상이 왔을 테고, 독보증은 뭐예요? 푸마가 이렇게 막 불어났을 때, 그죠? 위가 좀 더부룩하고 그럴 때, 이 귀향이라는 것이요, 이 귀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요, 귀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귀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뒷문이고 여기가 유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는 관략근이 있어요. 관략근. 우리가 이제 항문을 조이듯이 이렇게 조이는 관략근이 있어요. 여기 양쪽에. 왜 그런가 하면 이 위는요, 역류를 못하겠고 여기를 딱 막았단 말이에요. 또 여기는 뭐예요? 이게 12지장인데 12지장은 요 손가락 한 마디 요 한 마디 12개 마디, 그렇죠? 12마디 정도의 기럭지라는 거죠. 그것이 12지장인데 요 밑에가 이제 12지장 밑에가 이제 소장이죠. 근데 이 위에는 산성이 나오는데 강산성이 나와요. 강산성 1에서 2. 1에서 2에 강산성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산성이 얼마나 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염산 같아요. 염산을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뿌리면 막 녹아요. 그죠? 쇠에다 뿌리면 쇠도 녹아요. 그게 염산이에요. 그 녹을 제거할 때 염산을 써요. 근데 이 염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다 여기서 다 녹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문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강산성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12장이냐? 빵빵할 거예요. 그래서 요 12장 넘어가는 여기에 지금 염증이 많이 생겨요. 요 관략근 여기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위염이 있다면 여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여기가 위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수술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끊어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이 전체를 다 끊어내요. 이렇게 해서 싹 끊어내야 돼요. 전 이거 하나도 없어졌죠, 그죠? 위암, 위염증, 뭐가 있더니 이 수술하잖아요? 그럼 이거 없어요. 싹 끊어내야 돼요.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과 여기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요건 이거 아니죠, 이제. 요거는 장으로 가야죠, 그죠? 식기장과 여기서 이제 있어진 거죠. 근데 요걸 처음에 우리가 이 수술한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보면 조금씩 여러 번 먹어요. 이게 수축운동이 안 되니까. 근데 자꾸 먹다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위의 역할을 하는데 위의 역할을 해도 3년, 4년 동안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3년, 4년 지나가면서 어디 가서 막 잔치집 가서 잔뜩 먹으면요 딱 맥혔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맥혔거든요.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하고 3년에서 5년 사이가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이유같이 수축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요. 소화를 그냥 내려. 그래서 속수염, 위궤양, 출혈이 있을 적에는요 될 수 있으면 굶어요. 될 수 있으면 굶어요. 그러면 이 세포는 3일밖에 못 살으니까 이 벽이 3겹으로 되어 있는데 3일밖에 못 살으니까 다시 이 벽이 다시 생기고 이 벽이 다시 생기고 다시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가 된다. 굶어야 돼. 많이 먹지 마. 우리는 무슨 병이 걸리면 뭘 먹어서 나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굶어서 나아야 돼. 와들와들 떨리는 수전증. 자, 우리가 먼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그죠? 식당 어떤 사람은 감기인데 굶는 사람이 있어요. 감기. 이상하게. 예. 감기인데 굶어. 예. 나는 예. 왜 그러냐면 위가 차면 모든 게 다 차대요. 위가 따뜻하면 모든 장부가 다 따뜻해져요. 자, 수전증 얘기 들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가 제일 관찰하기가 좋을 때예요. 왜 그러냐면 수저를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저를 들든지 젓가락을 들든지 들고서 이렇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떠는 사람. 심한 사람은 막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떨어요. 근데 그게 수전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외과가 좋아하는 거고 내과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만 따뜻하면 없어요, 이것도. 수전증. 근데 이 수전증이 더 진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두전증. 그때 머리를 두전증. 왜 그래요? 스낵과 두유가 여기 머리 있다고 그랬죠, 그죠? 두전증. 그럼 머리 흔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 못 살아요? 아직 중병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아들아들 떨리는 수전증은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는 다른 데는 잘 모르죠. 글씨 실전에서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잘 모르지만은 식당 같은 데 가서 관찰을 하시죠. 이마가 검고, 이마가 검고, 설근이 붓고, 설근은 뭔가 하면 혀뿌리거든요. 혀뿌리.
그래서 말이 어른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말이 좀 어른하죠. 그러면 그게 혀뿌리예요. 혀뿌리가 비위장에서로 지배를 하기 때문에 혀뿌리가 굳어버리면 어른해요. 그 이제 그런 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그 여성분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말이 어른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딱 보니까 막 몸은 막 이만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주 귀가 약해가지고 설근이 굳었기 때문에 말이 어른하다. 그래서 다른 거 없다. 생식 먹어서 치가 느끼는 밖에 없다. 안 믿어요. 병원 가서 수술한다. 수술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탤런트 MBC의 탤런트 이름 올라가지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그 모임에 기회를 하는데 내일쯤에 모임을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설근암이에요. 설근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짜게 해가지고 그 암치료를 했거든요. 그 말이 어른해가지고 말을 엄청 어른해요. 이 설근이 굳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몸 전면의 열. 전면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 다음에 유무역증, 유하수, 당뇨병, 저혈당. 이 당뇨병도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비장에서 온다고 그랬죠. 저혈당. 저것도 비장에서. 설탕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저혈당 환자들은 잘못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사탕 하나만 먹으면 또 금방 구안화사. 그렇죠? 구안화사. 구안화사 오기 전에, 그 전에 또 뭐가 오면 안면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요. 눈 밑에. 여기 스뭇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눈 밑에 여기가 떨려요. 떨리는 증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구안화사가 온단 말이에요. 입이 돌아가는 구안화사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뭐예요? 위가 차서 오는 거예요. 위가 찬 것은 뭐예요? 많이 먹어서. 근데 구안화사가 왔을 때 저걸 무시해버리고, 저것이 몇 번 와요?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증상이 와요? 우리 이혁구 선생님. 네. 그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근데 우리는 마비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반신불수라고 해요. 마비가 딱 되면은 뇌출, 뇌 세상에 있는 줄 알고 뇌만 자꾸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뇌에도 혈관이 맥히죠. 뇌에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위에서 시작되는 거다.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를 따뜻하게 해주라.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조건은 늘 얘기했던 소식입니다. 소식 외에는 위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운동 많이 하는 것도 그때뿐이에요. 호흡하는 것도 그때뿐이에요. 근데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어요. 소식을 해요. 대비를 모르고 이제 이렇게 얼굴 보면 대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다 뚱뚱한 사람. 70년대에 회사 사장, 회장, 그 세단, 검은 세단 딱 와서 승무원 막 이만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걸어가가지고 딱 타고 가면 우리는 그걸 다 인격으로 봤어요. 인격으로 봤는데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 막 개기름이 쭉 흐르냐. 얼굴이 빛이 좋죠, 그죠? 네. 그 개기름이 얼굴은 다니고 코끝이 빨갛고 우리는 주독이라고 그러죠. 코끝이 빨간 사람들. 근데 코끝이 빨간 사람이 당신 지금 이하수고 이장병입니다. 이거 앉아서 쓴다고. 본인은 뭐라는 자를 수화도 잡히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눈은 뭐예요? 배운 것은 이거예요. 코끝이 빨갛고 음식 맛을 모르는 대식가. 시간이 다르는데 요까지 할게요. 음식 맛을 모르는 대식가라는 건 뭔가 하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고기가 원기를 넘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이가 늘어나는 만큼
포만감을 느껴야 되니까 계속 먹는 거죠. 그렇게 음식을 맛을 모르고 계속 먹어요. 구취.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야지 우리가 가구리를 많이 쓰죠. 가구리. 그렇죠? 근데 실제 구취는 입에서 나는 나지만은 그 원인은 뭐예요? 이가 썩은 거예요. 이 속에 음식물이 썩은 거예요. 그 썩은 냄새가 식도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구림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위를 딱 붙여야죠. 면함도 똑같으죠. 얼굴색이 그렇게 눈동자까지 노란 사람이 있어요. 당뇨가 많이 오면은 눈동자까지. 백혈구 이상이라고 그랬죠? 자, 백혈구가 뭐예요? 우리 몸의 파수꾼이에요.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나 이런 질병이 도래했을 적에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서로 세균과 싸우죠. 근데 이 백혈구를 어디서 만들어요? 기장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장과 이장이 튼튼하고 따뜻하면 백혈구가 증식이 많이 되죠. 그죠? 네.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요. 지금 일본이 군사 대국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지원해줘가지고 그렇게 겁이 없어. 그러니까 막 중국하고도 싸우려고 하고 소련하고도 싸우려고 하고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소련도 싸우고 중국도 싸우고 막 동남아시아를 다 싸우잖아요. 군사가 많으니까. 결국은 패했지만 뭐예요? 우리 몸에 백혈구가 많으면은 뭐예요? 우리는 정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신이 있어. 의욕이 생겨요. 근데 백혈구가 적어가지고 우리 몸에 군사가 적으면 의욕도 떨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자꾸 병약해지죠. 뭘 하려고 해도 의욕이 없으니까 안 하고 그렇게 돼요. 트림을 하는 거죠. 저기 네. 백혈구 이상하면 백혈병으로 해갖고 아무리 떴는데 백혈구 부족이에요. 아니 이상하면 많이 있으면 이상이라는 것은 백혈구의 수치가 높다는 게 아니고 백혈구에 어떤 증상이 생겼다는 거죠. 백혈구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트림하는 것도 똑같아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막 트림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 트림도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전체를 보면은요, 비만증과, 그렇죠? 비만증.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수전증이나 설근, 이제 당뇨병, 구안화사. 구안화사 같은 경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당뇨병이 왔을 적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슐린 수치를 높여주기 위해서도 설탕을 먹어야 됩니다. 당분을 먹어줘야 됩니다. 당분을 안 먹어서 당뇨병에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온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이걸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 안 돼. 이런 것은 우리가 한주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하여튼 백혈구가 많으면 우리 몸에 저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세균도 어떻게 돼요? 어떤 세균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적에 백혈구가 다 이기면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선생님 마치겠습니다.